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73쪽에 있는 여행산업의 영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선생님도 정신없이 살고 있네요. 이제 개학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언제 개학을 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 수업을 할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4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5월 초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 강의를 5월 달 넘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또 다른 어떻게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루빨리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산업의 영향입니다. 여행산업은 지역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지역과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자, 그럼 발전이라는 측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지만 피해를 주는 건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어떠한 내용에서는 장단점, 앞뒷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행산업의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여행자로서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우선 첫 번째, 긍정적 영향입니다. 여행산업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으로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행자들은 여행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돈을 쓰고 이는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업의 이익이 된다. 지역 주민은 늘어난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기업은 호텔과 관광시설을 짓는 등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것은 직접 여행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외국 여행자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정부 역시 늘어난 조세 수입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는 여행 산업 및 다른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 174쪽에 보시면 또한 여행 산업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행자들은 여행 지역의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면서 차이점을 배우고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 지역 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을 보고 감탄하는 여행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 문화, 예술, 건축 등의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자부심을 느껴 전통을 지키고자 한다. 전통예술과 공예품 제작이 활발해지고 지역의 이미지 역시 향상된다. 자, 공예품, 지역 이미지 향상. 또한 여행산업은 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지위와 의식 수준을 향상시킨다. 여행산업을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잘 보존된 아름다운 경관은 여행자가 여행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와 기업은 야생동물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역사적 유적을 복원한다. 또한 여행자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도로, 통신, 상하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과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개발한다. 이러한 기반 시설의 확충은 다른 지역과의 신속한 교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여 여러분은 172쪽, 173쪽에서 여행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책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행산업과 에스파냐의 토레몰리노스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내용을 보시면 이 지역은 여기에 있는 곳인데요. 에스파냐 남부의 토레몰리노스는 작지만 아름다운 휴양 마을이다. 오래전 토레몰리노스는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고 유아 사망률과 문맹률도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 산업을 도입하면서 그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환경과 도로, 기반 시설이 정비되고 해변을 따라 호텔과 레스토랑, 카페 등이 줄지어 들어섰다. 많은 여행자가 토레몰리노스를 찾기 시작했고 상점들은 붐비기 시작했다. 여행자들과 주민의 소비 증가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도 소득이 늘어나게 되었다.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자,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요, 바로 경기도 광명 동구인데요. 옛날에는 시흥광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동굴 같은 경우는 1912년 일제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징용이나 수탈의 현장이었고, 해방이 된 다음에는 근대화 및 산업화의 흔적을 간직한 산업유산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동굴이 폐광이 되면, 그러니까 1972년에 폐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 40여 년간 새우젓을 보관하던 창고로 쓰이면서 감춰져 있었는데, 이 광명 동굴을 2011년 경기도 광명시가 사들여서 이곳을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관광 장소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광명 동굴은 우리나라 최초의 3D 영화 상영관이 생겼고요. 그 동굴 안에서 공연, 그리고 동굴 수족관, 색동으로 만든 빛터널도 개장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요. 2014년부터는 이제 유료 입장으로 바뀌는데요. 이 유료 입장 이후 10개월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년에 40억 원의 이익이 창출이 되고요. 이곳이 관광 자원이 되면서 약 2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아지니 이 지역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몰타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남쪽 약 90km 지점으로 내려가면 지중해의 아주 가운데 정도에 있는 작은 섬 몰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문화유산을 발견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여행산업이라고 합니다. 여행자들 덕분에 미술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음악과 관련된 몰타 고유의 문화 요소를 더욱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치 있게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문화 유산들을 여행자들이 이렇게 사가면서 배워나가면서 몰타의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만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대요. 그러면서 몰타의 문화유산이 더욱더 잘 전승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례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 174쪽에 보시면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모로코의 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로코 페스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이거일 것 같아요. 페스의 가죽 염색, 그리고 이 염색을 통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 자, 내용을 보시면 모로코 페스는 미로의 도시라 불린다. 세계 최대의 미로로 알려진 이곳은 14세기경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약 9천여 개의 골목이 남아있다. 페스의 구시가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규모와 보존 측면에서 뛰어난 곳으로 남아있고, 전통 산업인 가죽 산업도 중세시대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더 많은 여행자가 찾게 되었다. 모로코 정부는 이곳의 문화적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지 보존을 위한 법률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기념물들의 복원 및 보호 대책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 자,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모로코의 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의 모습들을 그대로 관광 자원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이었다면, 자,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여행산업이 발전하면 지역에 많은 혜택을 가져오게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숙소와 상점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이나, 그러니까 그 숙소와 상점들이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벌어들인 수입은 지역 내에 소비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 지역 주민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수입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늘어난 수입이 소수의 투자자 또는 특정 지역의 주민 등 몇몇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한편 여행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투자와 인력이 여행산업에 몰려 다른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낙후되는 애도 있습니다. 계절, 기후, 재난 등으로 여행자들이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재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 여행자들이 많아지면서 임대료와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치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에 가보면 여러분 유명한 길 중에 가로수길 혹은 경리단길 뭐 이런 길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원래는 이제 아주 임대료도 싸고 저렴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데 아주 핫한 길로 떠오르면서 임대료가 엄청 많이 올랐대요. 그러면서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수의 개인 사업자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버리는 단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행산업은 낮게 책정된 가격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 주민의 신성한 의식이나 고유 문화, 이미지, 환경을 훼손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지역 주민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여행자들과 대화하면서 자기 삶의 방식에 큰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여행자들의 행동, 옷차림, 씀씀이를 보면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 생활 양식을 버리고 이를 따라하거나 반대로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여행산업의 성장과 관광시설 개발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 유적 및 생태계 파괴, 교통 혼잡과 쓰레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항공기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자와 관광시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와 폐수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여행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역사적 유적지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야생동물의 사냥과 채취가 늘어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들도 많아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역사적 유적지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부분들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 훼손이 되어버린 경우 도 있었습니다. 그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이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다가 화이트 이제 우리가 수성 사인펜이라고 수정 테이프 이제 수정 테이프 말고 수정액 있잖아요. 그걸로 막 글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훼손된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점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티베트 여행산업과 지역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보시면요. 티베트 주도 라사는 오체투지와 같은 독특한 티베트 불교와 전통 문화, 자연 풍광 등으로 최근 많은 여행자가 찾는 여행지가 되었으며 중국 당국도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여행산업이 발전하면 지역 주민인 티베트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다소 다르다. 칭짱 철도의 개통으로 외지 사람이 몰려와 생활 필수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물가가 치솟았다. 외지인들은 라싸 시내 번화가에서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사, 호텔, 상점, 식당 등을 운영하며 이윤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삼륜 자전거 운행이나 단순 노동 등을 하며 동쪽 지역의 허름한 마을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다. 자, 티벳이라는 지역이 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고 있다? 외지인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 지역 주민들은 동쪽 지역의 허름한 마을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 수입이
지역 주민에게 가지 않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가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참고로 여기 앞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포탈라궁아프 라사르 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전거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이렇게 담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3륜 자전거 운행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원래 오체투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체투지는 양 무릎과 양 팔꿈치 그리고 이마까지 땅바닥에 닿으면서 절을 하는 뭐 그런 절의 한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행이죠. 불교와 관련한 하나의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책 176쪽에 보시면 랜드 다이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랜드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러분이 1학년 때 혹시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 랜드 다이빙은 성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을 부족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담력, 용기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뭐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보면은 번지점프 유래가 된 건데 성인식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는데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보려고 모여들자 입장료를 받고요. 상업적 이용, 수익분 분배 다투었고 협의회를 조직하여 의식의 신성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행하던 행사가 지금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의 의미는 이거였지만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랜드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 덩굴이 매달려 있지만 원래 성인식 할 때는요 이 덩굴 길이가 이 뛰어넘는 이 탑의 길이보다 더 길었대요. 그래서 몸이 땅에 부딪히는 그래서 뭐 많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이 부분을 멋있어 아니면 뭐 신기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사진 찍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원래대로 한 번만 한다면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책임 여행이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공정 여행이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책임 여행입니다. 책임 여행이란 지역의 주민과 문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여행자가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행을 말한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우선 다시 책임 여행의 의미부터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지역의 주민과 문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여행자가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행을 책임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했던 행동 중 마음에 걸렸던 것은 없는지, 귀찮다고 다 마신 빈 병을 몰래 버린 적은 없는지,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올리기 위해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기억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우리의 여행은 지역 주민의 문화와 동식물이 사는 곳을 잠시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여행자는 여행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여 보호할 책임이 있다. 책임 여행은 우리가 다녀간 다음에도 그들이 이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여행자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는 곳의 여행 정보와 맛집을 찾아본다. 하지만 여행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전통과 문화, 주민의 삶, 그곳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보고 떠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예로 다음 페이지에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다. 그러나 최근 너무 많은 여행자가 몰리면서 소음과 쓰레기, 주차 문제가 심각해져 정작 지역 주민은 힘들어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힘들어하고 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 관광버스가 지역의 차로를 차지하고 수백 명의 여행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쉴 새 없이 떠들며 사진을 찍거나 대문 앞에 걸터 앉아 쉬기도 한다. 마을 주민은 담배 냄새와 쓰레기, 집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마당에 앉아있기도 어렵게 되었다. 일부 주민은 더는 살지 못하고 한옥마을을 떠났다. 벽화로 유명한 이화마을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에서는 이화동 착한 여행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은 여전히 소음과 쓰레기, 사생활 침해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위에서도 말했던 책임 여행인데요. 이 책임 여행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영국의 responsibletravel.com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책임 여행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야생 동물 구조 프로그램, 아마존 열대 우림 보호 여행, 베트남 요리 배우기 여행.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행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체험하는 부분, 그리고 그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에스파냐 걷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제가 선생님이 또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산티아고. 그죠? 야곱이 묻혀 있는 곳,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관련해서 그 부분이 되겠고, 프랑스 자전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뚜르 해가지고 자전거 대회가 실제로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 스코틀랜드의 카약 여행 등 비행기를 타지 않은 여행도 눈을 끌고요. 비행기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개발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간다의 의료봉사 여행, 네팔 집짓기 봉사 여행, 케냐 스포츠 교육 봉사 여행 등 본격적인 봉사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관광 여행과 같으면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터키 안탈리아 해안 여행은 일정 금액이 그 지역의 바다 거북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책임 여행 전문 회사들이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래블닷컴은 세계 최초로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2011년 기준으로는 약 한 3,800개 이상의 여행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올해까지 약 100만 명의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여행을 선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책임 여행과 관련하여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178쪽에 있는 아래쪽 나의 책임 있는 여행, 최근에 다녀오거나 기억에 남는 여행을 떠올려보고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는 것. 자, 다음에 등교계약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행지,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 긍정적인 법.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유적에 낙서했다. 나빠. 부정.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행 갈 때 그 여행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더 크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위쪽에 선생님은 이제 이화마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이화동과 관련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화동은요, 2006년부터 마을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시끄러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심해지면서 이 이화동 마을을 유명하게 만든 해바라기 계단, 잉어 계단 이런 계단에다가 회색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주민이 재판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은 이 이화마을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데 이화동을 처음 접한 거는 노래를 통해서 접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 그룹인데 정확하진 않아서 이게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이었는지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화동이었는지 느낌상은 에피톤 프로젝트 같아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냥 이화동이라는 노래만 알고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두 손 잡고 걷던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자, 뒤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부탄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은 조금 특별한 나라이다. 풍요를 상징하는 첫눈이 내리며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나라의 발전도 국민 총생산이 아닌 국민 총행복지수로 측정한다. 국민 총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부탄 정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적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여행자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토의 60%는 산림으로 유지하고 고유 문화를 지키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근무 시간에 전통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을 전통 양식으로 짓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개별 여행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행자에게 200에서 250달러를 받고 현지인 안내자가 숙박, 식사, 차량, 여행 일정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자국의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여행자들이 부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부탄의 관광산업은 전통 문화와 공동체를 지키는 동시에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탄은요, 인구 약 한 7만 명이 조금 넘는 나라예요. 그리고 주요 종교는 불교를 믿고 있고요. 언어는 뭐 종카어, 네팔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연 강수량이 무려 3,000에서 5,000mm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으나 고산지대라고 합니다. 부탄이란 나라는 해발고도 여기 있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보다도 기온이 살짝 낮은 상층 기후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파로 계곡의 특상 사원이라든지 부탄의 어린이들, 강과 호수가 보이는 계곡, 뭐 중요한 건물 종이라고 불리는 종교 뭐 이렇게 쭉 적어져 있죠. 종합청사 앞에서 이런 채추 축제에서 유명한 것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 여행과 관련해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책임 여행을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탄 사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유명한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여기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요. 부탄과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다면 일본의 나오시마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나오시마 섬을 인터넷에서 뭐 초록창이든 뭐 어떤 창이든 한번 쳐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관광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나오시마 섬을 방문한 사람들의 여행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나오시마 섬 같은 경우에는요, 해운업과 제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구리 제련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리를 만들던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했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섬이 버려졌다라고 해요. 버려진 섬. 그런데 이 버려진 섬을 다시 예술의 섬으로 바꿉니다.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의 섬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현대미술관, 베세네 하우스 뮤지엄, 지중미술관, 이우환 미술관 다양한 것들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활성화를 되게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이 점점 좋아졌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로 집 프로젝트였다라고 해요. 이 집 프로젝트는 버려져 있던 빈 집과 흉가처럼 변신한 신사를 현대 미술 작품으로 복원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125명의 마을 주민을 공모했고, 이 주민에게 뭔가 돌아가게 하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친밀감, 예술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게 해주면서 하나의 완성된 나오시마 섬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본의 나오시마 섬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이었던 여행산업과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중단원, 세상을 바꾸는 여행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